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처장 김규태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데이터와 대학 혁신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학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진행됐기 때문에 대학 혁신 사업의 어떤 제안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환경을 구축하고 어떤 커뮤니티를 구축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림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디지털 정보처는 이렇게 세 팀이 있고요. 어, 현안을 보시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한다거나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결정한다거나 해서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문화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출발점인데요. 그럼 대학의 현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에듀코스라는 이 모임에서는 이제 미국의 IT 기술을 대학 혁신에 쓰는 큰 모임인데요. 여기서는 10가지 그 톱 10 IT 이슈 가운데 동기와 자신감 넘치는 학생, 그리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그리고 21세기 비즈니스 전략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톱 10이니까 10가지는 보시면 10가지가 보면 시큐리티도 있고 학생 성공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런 10가지 정도가 현재 대학들의 IT 이슈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학생 성공이라는 키워드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느냐라는 이슈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라는 것이 부정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볼 때는 항상 사회적 관계를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볼 때 같은 데이터라도 주류를 볼 것이냐, 혹은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 아니라 계층을 볼 것이냐, 라는 그런 관점에서 철학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쌓을 때 어떤 데이터를 쌓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목적에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사회적 합의에 맞춰서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에서 얘기하는 1종 오류, 2종 오류 이런 개념도 나오고 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AI 서비스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조교가 무크라든지 온라인 컨텐츠에서 이미 어느 정도 시험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챗봇이라든가 그리고 캠퍼스가 작은 도시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 위기 관리라든지 재정, 재무 같은 전통적인 그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쓰이는 부분들에 AI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개체, 관계, 활동, 예측인데요. 개체는 학생과 교수, 어떤 그런 개인 정보에 관계되는 부분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무, 이래도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는 학생과 교수 사이 관계, 수업이라는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개체 사이 관계를 우리가 관계 데이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학생이 교과 활동을 하느냐, 비교과 활동을 하느냐, 이런 체계적으로 어떤 데이터 할 때 활동 데이터가 또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활동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예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체 관계 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교수 모델, 학습 모델, 재정 모델, 위기관리 모델, 그리고 학생과 교수 사이 관계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모델을 함에 있어서 근데 이제 생각보다 암 환자 기대를 모은 왓슨이라는 IBM의 AI가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AI가 똑똑하지 않네 그러는데 사실은 공부를 잘못 시켜서 그 AI가 똑똑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잘 시키면 내가 원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나 앞으로 예측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데이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학의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2016년에 얘기를 했는데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실체가 있냐 없냐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젠다의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이 실제 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첫 번째 아젠다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럼 어떻게 이게 키워드가 있느냐 보면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제가 그 QR코드로 아니면 그 URL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맵이라 그래서 어떤 이슈의 그 주변 이슈들을 보여주는 좋은 맵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딱 있으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는데 주위에 보면 융합교육, 융합기술이 나오고 윤리와 윤리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불평등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이슈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이슈에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육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에듀케이션을 딱 쳐보면요. 딱 쳐보면 여기 에듀케이션의 스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보고 있는 에듀케이션의 스킬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보면 에듀케이션, 이노베이션 물론 이제 혁명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도 있고 그래서 각각 이 교육에 관한 키워드가 어떤 세부 사항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트랜스포메이션 맵이라고 표현되냐면 어떤 이슈들을 클릭을 했을 때 다른 이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이슈가 현재 소통 차원에서도 굉장히 같이 봐야 되는 그런 것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의 현안이라 그랬을 때 어떤 단편적인 그런 항목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대학 혁신 사업에 이제 따라서 우리가 2019년 3월부터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제안을 할 때 저희들이 정보전략팀, 기획예산처의 데이터허브 팀, 그리고 CTL, 여기 CTL 가렸네요, 여기. 가래가 안 나오는데요. 나왔습니다. 이러닝 지원팀에 같이 해서 제안서를 썼습니다. 제안 써서 보시면 제안서에 이제 보시면 아까 학생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빅데이터,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3차 산업혁명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형을 하는데 학생 활동을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하려고 그러면 어떤 진로를 그 전에 갔었고 과목을 들으며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할 때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효율적인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자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제 지능형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내용을 써서 이름을 제가 지은 거 아니고요. 이 이름요. KU 인사이트 마이너라 그래서 인사이트라는 무지막지한 통계 그래프가 아닌 딱 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거네 알 수 있는 그런 이런 마이너를 구축하자는 거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활동 분석하고 그다음 플랫폼도 구축을 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그동안 바쁘게 계속 지내왔습니다. 하드웨어적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 서버라는 그런 기술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조직과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뉴스레터를 발간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뉴스레터를 매월 초에 이제 이 커뮤니티 해서 발간을 했고, 그 다음 머신러닝과 장학금과 교과과정 분석이라는 이런 재미있는 주제를, 근데 제가 재미있는 주제라 그러니까 교훈부총장님께서 재미있는 주제 말고 도움이 되는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주제가 꼭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융합 과정에서 우리 총장님의 키워드인 융합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함께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블록체인, IoT가 굳이 기술을 따지자면 얘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노력이 있었고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 눈에 보이는 구축과 데이터 기반의 문화와 서비스 정책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리고요.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는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 속에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점선 속에 걸 만들어서 기존에는 요까지만 있었는데 점선 속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의 AI 서비스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블랙보드나 이런 우리 학교 교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되는 것들을 기계학습이나 AI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현재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든 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바깥에 보이는 거는 data.korea.acmkr이라는 이런 웹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허브라고 라는 형태를 만들었는데요. 구축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 data.korea.acmkr 들어가 보면 이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보면 우리 정보 쪽 홍보하는 듯한 글도 좀 보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데이터 포털이라 그래서 나오는데요. 여기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이 데이터 테이블 설명이 있고, 뭐 졸업생의 졸업 성적 분포, 뭐 신입생 충원 현황 이런 걸 하나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30초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걸 하나를 가지고요 데이터 마트라 그러거든요. 하나의 데이터 마트를 이제 만들면 그 다음에 요거는 계속 새벽 3시에 혹은 특정한 시점에 계속 업데이트 돼 있어서 하나의 형태만 갖춰 놓으면 그 다음에 그때그때 만들 필요 없이 최종 형태가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트를 만드는데 물론 권한 관리, 개인정보, 그다음 시나리오 기반으로 내가 부서별로 필요한 데이터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협력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매 이맘때면 이런 데이터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걔는 이제 있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형식은 우리 엑셀에서 많이 쓰는 CSV나 웹에서 많이 쓰는 JSON 파일 같은 걸로 쓰고 그리고 인포그래픽 이런 시각화 도표도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기술적인 부분은 뭐 포스트그레라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구축을 했고 가상화 서버라는 걸로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었고 우분투 리눅스라는 걸로 환경을 만들었고 프로그램 언어는 파이썬과 그리고 API 이런 걸 만들었는데요. 실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거 직접 이렇게 데이터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데이터 포털에 데이터 다운로드 파워비아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 포털에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이제 포털이 아니고 데이터 다운로드입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입학 전형 최종 등록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이제 활용 예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런 데이터 구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캐릭터냐 뭐 이런 기술적 용어이긴 하지만 표준화된 이런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시각화된 거를 넣어놨습니다. 우리 학교가 MS 오피스 36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시각화 툴에 오피스 365 파워 BI라는 것이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우리 학교 교내에서는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해서 이제 보여주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반응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저희 데이터 허브 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고 데이터 엔지니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독단적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제 부서별로 이제 같이 만든다는 차원에서 데이터 보면 여기 교내 데이터 살짝 들어보면 이제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보시면 제공 디지털 정보처 딱 돼 있잖아요. 그다음 CSV, JSON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권한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딱 하는 따로 독립된 페이지도 만들고 해서 이런 그 데이터 마트가 현재 기술적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사례를 보면 MIT 같은 경우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데이터 서비스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데이터 풀이라 그래서 MIT에서는 이제 환경 데이터, IoT 데이터 이런 것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SK 미래관이 오픈되면 거기에 출입 정보라든지 온도, 습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람 있나 없나는 제공된 데이터들이 이런 데이터 풀처럼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 허브에. 그래서 실제 세계적으로도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성과로서 이미 구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썼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실제는 느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data.korea.kr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거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공감하고 다가와서 같이 논의하면 데이터 마트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CTL의 데이터 마트 하나, 뭐 기초교육원의 데이터 마트 하나, 그래서 거기에 업데이트하는 데이터를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금은 하드웨어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됐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문화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문화가 되고, 그다음 서비스와 그리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제발 어느 한 분의 느낌에 혹은 내 경험상 이렇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든 그런 일 말고 이게 그나마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보니까 아까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대다수가 주류를 볼 것이냐 소수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정책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정책 결정에 있어서 데이터를 제대로 보고 뜯어보는 그런 환경 하에서 이런 데이터 허브의 활용은 하나의 버퍼 공간인데요. 저희 관리자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용자라 되어 있는데 우리 저 부처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 데이터 허브를 좀 풍부하게 만들고 이 만들어진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들을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논문을 쓴다거나 정책을 결정한다거나 뉴스레터를 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자체는 창업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웹과 앱을 개발한다 그랬을 때 어떤 그 공간 정보나 가상현실이나 혼합현실이나 이런 했을 때 현실과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 창업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 허브도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방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저희들이 방학 동안에 이제 포트폴리오란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구성한 게 있는데요. 수강 신청 제도를 개선한다. 그 다음 융합 과정을 현황을 파악한다. 그 다음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학생 성공을 방향을 설정한다. 그 다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나 서비스 사례를 포트폴리오를 축적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도를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학생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런 몇 달 동안 저희 전기전자공학 학생, 컴퓨터공학과 학생, 또 다른 군 휴학에서 쉬고 있는 학생을 불러가지고 장학금 받고 싶지 않냐, 같이 장학금 1,500개들을 같이 분석하자. 그래서 2달 동안 집은 어려운데 복학하기 힘든 그 친구들 하니 장학금 파악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디지털화 하는데 동기부여가 확실한 학생들을 해서 이런 거를 했습니다. 이 학생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끝나면서 이제 졸업하려면 한 몇 년 남았는데 앞으로 장학금 받는데 문제 없겠냐 하니까 학교가 다 파악해서 자, 필요하면 받을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이 얼마만큼 공유되었을 때 이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분석, 저희 정책 결정에 있어서 수강 신청 현황 같은 것에 대해서도 뭐 최초 5분간 신청 삭제 합계 했을 때 이걸 다 분석을 해서 5분 동안 초입니다. 300초 사이에 학년별로 이 수강 신청 성공하는 시도 횟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실제 3만 명이 이제 실제 보니까 200명 수준으로 수강 신청 삭제하고 있으니까 100대 1이다. 그래서 100명 중 99명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추첨에 진비 없지 않냐. 그래서 학생 얘기할 때 자, 이렇게 그동안 이랬었는데 이걸 좀 추천 기반도 좀 넣어서 그 클릭 전쟁을 좀 경감해보자 라고 설득하는데 쓸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융합전공 분석 사례인데요. 2010년부터 2019년 10년 동안 융합전공으로 졸업한 학생 모두의 학생 베이스로 그 학생의 제1전공과 제6합전공을 한번 봤습니다. 이게 제 뉴스레터 잠깐 일부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문과대학 같은 경우에 마침 오늘 또 문과대학에서 발표를 또 하셨으니까 보면 문과대학에서 보면 사회학과가 제일 융합전공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법과 행정 융합전공, 패션 디자인, 물전다이스 융합전공이 있는데 우리가 학생들 1전공과 2전공이 있을 때 혹은 융합전공이 있을 때 이 둘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보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되느냐 하는 걸 볼 수 있고 어떤 융합전공을 좀 더 지원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들이 이런 데 분석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과목 계열 분류 맵인데요. 그림이 뭔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거의 끝나갑니다. 보면 학교 전체 과목을 가지고 이제 과목 계열을 분석을 했습니다. 과목 계열 분석해서 일종의 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군에 해당되는 과목에 있어서 많이 나타나는 시스템 뭐 이런 단어들이 쭉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 수업 계열을 가지고 전 과목을 매핑을 했습니다. 그 기계학습에서 얘기하는 그 전체를 분류하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루틴을 써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뭔지 모르지만 2차원을 표현했을 때 2번 군에 해당되는 과목, 4번 군에 해당되는 과목, 그 다음에 29번에 대한 과목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 사전 분석했을 때 우리가 융합이라는 관점을 본다 그러면 보니까 11번 과목에 해당되는 과에 해당되는 과목과 15번 과에 해당되는 과목이 많이 겹쳐 있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까운 학문 분류도 볼 수가 있고 어떤 융합 전공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과목 개요에서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그런 바이어스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환경을 본다는 자체가 과목 이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대학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을 보는데요. 저는 심사숙고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수백 장의 데이터 플랫보다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래 그 부분은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요. 구성원의 의견도 잘 아는 상태에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예측 정보라는 것이 마지막
필요한 데이터를 그랬는데요. 아까 객체 정보, 관계 정보, 활동 정보를 기반으로 한 예측 정보가 있는데요. 이 예측 정보가 앞으로는 재무 회계나 그리고 과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보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2, 3년 내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바로 옆에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파트가 데이터와 대학 혁신에 있어서 인공지능 AI 조교, 그리고 과목에 대한 수강시즌 추천, 그리고 진로 추천 이런 부분들이 학생 지도, 학생 성공을 위해서 좋은 하나의 가이드가 될 거라 생각되고, 지금 SK미래관 그리고 내년과 후년에 학교 전체 캠퍼스 구축될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이 환경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관리하면서 캠퍼스 환경을 구축해서 학생들이 이 캠퍼스 자체가 하나의 포트폴리오로서 자기의 활동을 축적하고 미래를 가이드 받을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하나의 리빙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이게 뭐와 닮았냐면요.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게 전혀 사이버 공간을 생각하기보다는 물리적 공간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사이버의 데이터를 잘 보면 물리적인 우리 학생을 케어하고 저기에 학생 가다가 목마르 싶으면 물이 딱 있고 이런 그런 물리적인 실제 시스템이 우리가 일종의 쌍둥이인데 디지털적인 쌍둥이가 우리 학교 내 구축이 되면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일을 하는 게 저희 디지정보처에 다 하고 있지만 데이터 허브 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